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코인입니다. 오늘 리플 바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근에 리플이 좀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지요. 마이너스 17%가량 큰 하락이 한 번에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총 30%가량 하락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 양봉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방심은 못하겠어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락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고요. 그리고 그걸 근거 삼아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은 반등으로 이제는 하락 끝, 변곡점이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보고 재료, 현재 시장 흐름, 거시적 경제 많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대응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매수 관점으로, 그죠?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혹은 위기야. 그러면 지금 당장 조금 자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보는 내 돈을 좀 살리는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오늘 굉장히 중요하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리플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현재 하락을 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슈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나머지 AI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이 AI에다가 과잉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실적 발표에서 얘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빠져, 우리나라도 빠져.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트럼프가 관세에 또 이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린란드 혹은 우리나라, 한국 둘 다 이제 압박을 했었죠.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란을 공격한다. 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네 번째 FOMC가 있었는데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는 다음 FOMC 때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 힌트를 원했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퇴임을 하죠. 그리고 누가 지명됐습니까?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명됐어요. 자, 이 워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워시는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실용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매파적 발언을 하는 매파적 입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에 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줄지 몰라 라고 하는 불확실성도 있는 건데 물가가 만약에 다시 올라 그러면은 이거는 또 되게 싫어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무작정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워시가 지명이 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달러죠. 달러의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는 소리는요.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같은 화폐들 혹은 그에 따른 다른 자산들도 이에 대비해서 비교적 가치가
작아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 이 자산, 안전자산 사뒀던 이 돈들이 야, 달러가 오르겠구나. 팔고 옮기는 흐름이 나왔어요.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유명한 기술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위험 자산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위험 자산, 즉 코인과 주식, 매도세, 이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워시 체제에서 단기 금리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장기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시선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요. 국가가 돈을 빌렸고 그걸 갚을 때 그건 장기 국채, 그 금리 이것의 영향이 끝이고요. 그게 오르면은 또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기업들이 돈을 빌렸을 때의 그 대출 금리도 또 오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인데 이런 외부적으로 불확실성이 막 심하게 터질 경우에는 시장은, 종목은, 가격은 하락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코인 시장이 어땠는가? 좋았는가? 유동성, 수급, 많이 들어와서 풍부했는가? 받쳐줄 물량들이 있는가? 사실 아니었던 상황을 고려해보게 되면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외부적 요인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 리플에 대한 가치, 리플이 진행을 하고 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 손상된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외부적 요인이 나오게 되면요. 단기적 요인으로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처음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한번 쭉 강하게 오른 다음에 고점 구간에서 굉장히 긴 시간 놀아줬습니다. 긴 시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긴 시간. 저런 외부적 요인이, 불확실성이 터져주지 않으면은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리플을 믿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투자 물량들이 많다.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죠. 은행도 많고 뭐 똑같지만 회사들, 국가 이런 차원에서의 돈으로 바뀌고 있어요.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그러면은 뭘 한다 그랬죠?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거는 예상된 하락인 거고 싸게 사야지, 그죠? 올랐을 때는 떨어지면 사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불확실성이 터지면은 매수를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단기성이고 하지만 시장에 유동성, 수급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공포탐욕 지수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시장 공략에 본격화했어요. 냄새를 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엄청 쏠리고 코인 시장은 빠졌습니다. 근데 이 패턴 과거엔 반대였죠. 기억하실 겁니다.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핫했을 때는 코인 시장으로 많은 돈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커가 터질 만큼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 반대죠. 그럼 그게 평생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코인 시장이 막 잘 나갈 때 사야지, 돈 벌어야지 하면서 들어오던 그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너도 나도 줄 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코인 볼 때, 근데 그때 주식시장은 뭐였다는 소리죠? 저점. 삼성전자가 16만 원에 갔습니다. 그때 3만 전자였어요. 저점. 그럼 지금 코인 뭘까요? 그죠? 현재 코인 완전한 저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가치는 여전한데 가격만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움직이는 거며 움직이고 있어요. 냄새를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 CSSF가 있어요.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최종 취득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리플이, 그죠? 자, 그러면요, 요 부분이 우리한테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까? 가격에 무조건적으로 호재죠, 호재. 앞서 리플은요, 예비 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최종 승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마저 사라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와주고 있는 거고, 나오고 있는 호재들에 비해서 현재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후반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고, 후반영되게 되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가치가 여전했는데 시장에 수급이 없다 보니까 3만 전자였어. 하지만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16만 전자가 됐어. 이거랑 똑같이 미친 듯한 폭등을 보여준 것처럼 후반형 상승장에선 어떤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악재 안 나와요. 하락장에선요, 악재만 부각되고, 그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웃긴 거는 자꾸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나와요. 얘는 올랐다 떨어졌죠? 하지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트코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엑시 인피니티 말씀드렸죠? 얘는 구조를 바꿨다. 그래서 220%, 230% 수익을 보고 현재도 85% 정도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시 떨어질까? 얜 더 갑니다. 그러면 현재 저점이니까 알트코인들은 움직임이 빠르고 시장에 수급이 없어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변동성이. 이런 애들을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타점 잡고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점이니까 더 쉽죠?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져봤자 짧고 상방은 긴, 너무나도 좋은 자리인 코인들이 많다. 근데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엄청난 폭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타이밍 왔어. 타점 진행을 할 거예요. 소통방이나 기존과 동일한 문자의 형태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처럼 함께 가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사면 돈을 벌어 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락업 해제 그리고 소각 여기에 맞춰가지고 차트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면은 올라요.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자주 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갈 거니까 우측 상단에다가 소통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4494 1098번이고 저한테 숫자 5번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돼요.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은 확인하고 소통방 혹은 문자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수가와 비중, 매도가와 비중,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분할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대응 자료까지, 그리고 공부하시기 좋게 이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코인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면은 끝납니다. 쉬워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5번이라고 저한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함께 수입했던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 자,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당연하고요. 리플 당연하겠죠. 스텔라 루멘, 리플, 그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애들은 무조건 100% 매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좋은 수익으로 계속 이어가고 포트폴리오 관리 제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한테 세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숫자 5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